여러분 통장 속 돈 지금 이 순간에도 녹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노후 자금 85조 원을 환율 잡겠다고 시장에 던졌어요. 국회 동의도 없이 국민 의견도 안 물어보고 그냥 결정해버렸죠. 제 월급에서 매달 4.5%씩 강제로 떼가는 그 돈, 회사가 또 4.5% 보태주는 그 돈 말입니다. 합치면 9%예요. 20대부터 60대까지 30년, 40년 동안 피같이 모은 돈인데 정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더 황당한 건 전문가들 분석 보니까 이 돈 다 쏟아부어도 소용없대요. 며칠 버티다가 결국 뚫린답니다. 그럼 우리 노후 자금으로 정부 체면만 세우다가 돈 날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은행 금리가 2.5%고 미국 연준 금리는 3.75에서 4.0%예요. 1.25에서 1.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겨우 1% 차이가 뭐가 대수냐고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돈은 물처럼 흐르는데 낮은 곳이 아니라 금리 높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여러분한테 1억 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행에 맡기면 1년에 250만 원 이자 받습니다. 미국은행은 375만 원에서 400만 원 줘요. 100만 원 넘게 차이 나는데 어디 넣으시겠어요? 당연히 미국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만이 아닙니다. 헤지펀드, 연기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모두가 한국에서 돈 빼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치솟는 겁니다. 달러 사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팔려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여기서 당연한 질문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한국도 금리 올리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현실은 전혀 다르거든요. 왜 못 올리는지 아세요? 지금 가계부채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1900조 원 넘어갑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사려고 5억 10억 대출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에 150만 원 이자 내던 사람이 200만 원, 25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월급쟁이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없으니까 집 팔기 시작하겠죠. 그럼 부동산 시장이 무너집니다. 은행 대출 못 갚는 사람들 속출하고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금리를 못 올려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립니다. 자기 발등 찍는 꼴이거든요. 진퇴양난인 겁니다. 금리 올리면 부동산이 무너지고 안 올리면 환율이 폭등하니까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외환 스왑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였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할 때 시장에서 달러 사지 말고 한국은행한테 직접 받아가라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 사면 환율이 더 치솟거든요. 국민연금은 공룡이에요. 한 번에 수조 원씩 달러 매입합니다. 그럼 시장이 난리 나죠. 환율이 50원, 100원씩 뛰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뒷문으로 거래하자는 거예요. 시장 거치지 말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수익 내서 우리 노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환율 방어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정부 들러리 서고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전략적 환해지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 있잖아요. 달러로 갖고 있으면 환율 오를 때마다 수익 나는데 그걸 포기하라는 소리거든요. 환해지 걸어서 환율 변동 효과를 차단하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국민연금 수익률 깎아먹으면서 환율 방어하겠다는 겁니다. 제 노후 자금 이익 포기하고 나라 체면 세우겠다는 거예요. 댓글에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국민연금을 왜 정부 맘대로 쓰냐? 그게 공무원 돈이냐고요.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그 돈 공무원들 돈 아니에요. 우리 돈입니다. 우리가 30년, 4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거든요. 더 화나는 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환율 못 막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안 건드리고 있거든요. 겉핥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달러가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수출로 달러 벌어오는데 그 달러가 다시 나가요. 더 많이 나갑니다. 어디로 가느냐고요? 국민연금이 매년 수십조 원씩 미국 주식 삽니다. 포트폴리오 분산한답시고요. 개인들도 미국 주식 투자 엄청 하죠. 요즘 누가 한국 주식만 합니까?
다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이런 거 사잖아요. 기업들도 해외 투자합니다. 공장 짓는다고 달러 들고 베트남, 멕시코, 인도로 나가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수출로 100억 달러 벌어오면 투자로 150억 달러 나가요. 이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고요. 정부가 이걸 모를까요? 당연히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못 고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치려면 금리 올려야 하는데 그럼 부동산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국민연금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근본 치료는 안 하고 진통제만 계속 맞는 겁니다. 1997년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때는 달러가 진짜 없었어요. 금고가 텅텅 비었죠. 외환 보유고가 39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빚 갚을 돈이 없었던 거예요. IMF한테 빌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IMF가 온갖 조건 다 달았습니다. 구조 조정하라, 기업 팔아라, 은행 정리하라고요.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 넘게 있어요. 돈은 있습니다. 근데 계속 새 나가고 있거든요. 그때가 급성질환이었다면 지금은 만성질환입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급성은 치료하면 낫는데 만성은 평생 가잖아요. 2008년은 미국발 쓰나미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터지면서 전 세계가 얼어붙었죠. 은행들이 서로 안 믿어서 돈 안 빌려줬어요. 신용 경색이었거든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다 당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경제 멀쩡해요. 오히려 잘 나가고 있죠. 실업률 낮고 성장률 높고요. 전 세계 달러는 안정적인데 원화만 폭락하고 있어요.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우리만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한국 경제 체질 자체가 문제라는 소리죠. 과거에는 해결책이 명확했어요. 1997년엔 달러 빌렸고 구조조정했고요. 2008년엔 전 세계 경제 회복되니까 우리도 따라 올라갔죠. 근데 지금은 뭘 해야 할지 답이 안 보입니다. 정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금리 올리자니 부동산 무너지고 돈 풀자니 환율 더 오르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끌어다 쓰는 건데 이것도 막을 수 없어요. 구멍이 너무 큽니다. 85조 원으로는 턱도 없거든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다음 단계입니다. 국민연금 85조 원 쏟아부었는데도 환율 안 잡히면 그 다음엔 뭘까요? 더 무서운 카드를 꺼내야 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대기업 총수들 청와대 불러다가 압박했잖아요. 달러 좀 팔아달라고요. 수출 대금 달러로 들고 있지 말고 원화로 바꾸라는 겁니다. 증권사들도 해외 주식 수수료 이벤트 슬금슬금 없애고 있어요. 정부 눈치 보는 거죠. 국민들 해외 투자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뻔합니다. 국민한테 애국심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우니 달러 좀 팔아주세요. 미국 주식 좀 처분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997년 금 모으기 운동 기억하시죠? 그게 다시 온다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금반지 들고 나왔던 그때요. 그때 가면 진짜 끝이에요. 정부가 백기 든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환율은 1,600원, 1,700원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당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미리 준비할 겁니까? 저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정부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정부는 나라 전체를 봐야 하지만 저는 제 가족만 보면 되거든요.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달러 예금입니다. 은행 가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넣어두는 거예요. 제일 쉽고 안전합니다. 지금 달러 금리가 3.5에서 4% 수준이에요. 1억 원 넣으면 1년에 이자만 300만 원에서 400만 원입니다. 거기다 환율이 1,480원에서 1,600원 되면 8% 환차익이에요. 이자랑 합치면 12% 수익입니다. 1억이 1년 후에 1,120만 원 늘어나는 거예요. 한국은행 예금은 금리 3%입니다. 1억 넣으면 이자 300만 원이에요. 근데 환율 오르면 실질 가치는 마이너스죠. 1억이 실질적으로 9천만 원 가치가 되는 겁니다. 어느 게 나은지 뻔하잖아요. 달러 예금할 때 주의사항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 꼭 확인하세요. 은행마다 다릅니다. 일반 창구 가면 비싸요. 환율 우대 90% 받으면 수수료 거의 안 나갑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하면 더 싸고요. 수수료만 잘 챙겨도 몇십만 원 아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미국 단기 국채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 보장됩니다.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망하는 거니까 사실상 무위험 자산이죠. ETF로 쉽게 살 수 있어요. SHYY 같은 티커 있습니다. 한국 증권사에서 미국 주식 사듯이 사면 돼요. 수익률은 달러 예금이랑 비슷한데 언제든 팔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급할 때 바로 현금화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S&P 500 투자입니다.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VOO, SPY 같은 ETF 있죠. 워런 버핏이 추천하는 상품이에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이런 회사들입니다. 하나하나 사려면 돈 엄청 들잖아요. 애플 주식 한 주에 20만 원 넘어요. ETF 하나면 이 회사들 다 삽니다. 장기적으로 연평균 8에서 10% 정도 수익률이에요. 역사적으로 증명됐거든요. 댓글에 누가 물어보셨어요? S&P 500도 되냐고요? 네, 됩니다. 같은 겁니다. 근데 환해지 확인하세요. 상품명에 H 붙어 있으면 환해지 겁니다. 그거 말고 사야 해요. 환율 오를 때 이득 보려면 환해지 안 된 걸로 사세요. 마지막은 개별 주식입니다. 테슬라,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이런 거 직접 사는 거예요. 이건 변동성 큽니다. 하루에 10% 오르내려요. 심장 약한 분은 못합니다. 초보자는 손대지 마세요. 공부 많이 하고 하셔야 해요. 포트폴리오 어떻게 짤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릴게요. 20대, 30대는 공격적으로 가세요. 달러 예금 20%, S&P 50%, 개별 주식 30%입니다. 시간 있으니까 위험 감수할 수 있어요. 떨어져도 기다릴 수 있잖아요. 40대, 50대는 중립이 맞습니다. 달러 예금 30%, 미국 국채 20%, S&P 50%예요. 안정과 성장 균형 맞추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난해요. 60대 이상은 보수적으로 가세요. 달러 예금 50%, 미국 국채 40%, S&P 10%입니다. 원금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수익률보다 안정성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투자가 아니에요. 방어입니다. 돈 벌려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거거든요. 이 차이 아셔야 해요. 환율 1,500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에 1억 있으면 실질 가치가 9천만 원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00만 원 증발하는 거예요. 1,600원 가면 8%가 날아갑니다. 5천만 원 있으면 400만 원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지금 정부 관료들 자산이 어디 있을까요? 100% 원화 예금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달러도 있고 미국 주식도 있고 해외 부동산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본인들 자산은 지키고 있다고요. 그들이 하는 말 말고 행동을 보세요. 그게 답입니다. 국민한테는 애국심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달러 사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위험 신호 3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나오면 즉시 움직이세요. 고민하지 말고요. 환율이 1,500원 위에서 일주일 넘게 안 내려오면 정부가 진 겁니다. 국민연금 85조 원 쏟아부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600원, 1,700원으로 갑니다. 빠르게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하루에 1조 원에서 2조 원씩 팔면 이건 엑소더스예요. 한국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배가 가라앉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주가도 폭락하고 환율도 폭등해요. 동시에요. 뉴스에서 국민 여러분 애국심을 발휘해달라. 이런 멘트 나오면 끝입니다. 정부가 백기든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 3가지 나오기 전에 움직이세요. 그때 가면 늦어요. 은행 환전 대기줄 서야 하고 주식 사려 해도 가격 이미 폭등해 있을 겁니다. 미리 하세요.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퇴근 후 시간에 내 자산 점검하세요. 원화 100%는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달러 자산을 최소 30% 이상은 가져가세요. 여유 있으면 50%까지도 괜찮습니다. 저는 분합니다. 국민연금을 급하게 환율 방어에 투입하는 거요. 근데 화내기만 해서는 안 바뀌어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거거든요.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입니다. 1997년도 그랬고 2008년도 그랬어요. 미리 달러 산 사람들은 부자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비하시겠어요? 아니면 당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나눠주세요. 달러 예금했나요? 미국 주식 샀나요? 아니면 고민 중인가요?
정부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들 보면 답답합니다. 외환시장 개입한다고 매일 수십억 달러씩 쏟아붓는데 며칠 버티다가 다시 원위치예요. 시장을 이길 수 없거든요. 시장은 물과 같아서 막으면 옆으로 돌아갑니다. 정부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뚫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본적으로 달러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요. 기업들도 달러 필요하고 국민들도 달러 사고 싶어 하고 외국인들은 달러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10억 달러씩 빠져나가면 1년이면 3,600억 달러예요. 계산해 보세요. 몇 년 못 버팁니다. 그 전에 시장이 패닉에 빠져요. 외환 보유고 떨어진다는 뉴스 나오면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자신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요.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여유 있으면 그럴 필요 없거든요.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환율 안정 위해 모든 수단 동원하겠다고 했어요. 모든 수단이 뭡니까? 국민연금도 쓰고 외환 보유고도 쓰고 기업들한테 압박도 하고 국민들 해외 투자도 막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할 짓입니까?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보장해야 하는 게 선진국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자본 통제 아니에요?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슬그머니요. 경제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 더 우울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계속하고 있잖아요. 물가 잡히고 경기 살린답시고요. 근데 미국은 금리로 유지하고 있어요.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환율은 더 오르죠. 당연한 수순이에요. 정부가 뭘 하든 시장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금리 차이만큼 환율 올라가요. 이게 경제 법칙이거든요. 정부가 법칙을 이길 수는 없어요. 북한도 아니고요. 시장 경제 국가에서는 시장이 이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자산이 정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체감 안 될 수 있어요. 월급 받고 생활하고 별 차이 없어 보이니까요. 근데 환율이 1,600원, 1,700원 가면 달라집니다. 수입 물가 폭등해요. 기름값, 밀가루값, 고기값 다 오릅니다. 물가 상승률이 20% 넘어가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 소득 떨어지는 거죠. 가난해지는 겁니다. 조용히요. 해외여행도 못 갑니다. 지금 일본 가는데 100만 원 들면 그때는 150만 원 들어요. 미국은 300만 원이 500만 원 됩니다. 자녀 유학 보내는 분들 파산해요. 1년에 5천만 원 들던 게 7천만 원, 8천만 원으로 뛰거든요. 이게 환율 폭등의 무서운 점입니다. 서서히 다가와서 한 번에 터져요. 그때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요. 망설이면 늦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가족, 친구, 동료들한테요. 달러 자산 좀 가지라고요. 원화만 갖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처음엔 안 믿을 수 있어요.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요. 근데 정부 못 믿습니다. 역사가 증명했어요. 1997년에도 정부가 괜찮다고 했어요. 한 달 뒤에 IMF 왔죠. 2008년에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2달 뒤에 위기 왔고요. 정부 말 믿고 있다가 당하는 건 국민입니다. 공무원들은 안전하거든요. 월급 밀리지 않고 연금 보장되고 고용도 안정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회사 망하면 실직이고 사업 망하면 파산이고 자산 가치 떨어지면 그냥 손해예요. 아무도 책임 안 져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간단합니다. 원화 자산 줄이고 달러 자산 늘리세요. 은행 예금, 미국 국채, S&P ETF 이 3가지면 충분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만 해도 됩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오늘 당장 은행 앱 켜서 달러 예금 만드세요.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상관없어요.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클릭 몇 번이면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달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월급 받으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달러로 바꿔서 넣어두는 겁니다. 1년 지나면 상당한 금액 됩니다. 2년, 3년 지나면 든든한 방어막 생기는 거죠.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는 말 맞습니다. 준비된 사람한테만요.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 재앙이에요.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